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썰은 대개 일상의 평범한 사건이 점차 기묘하고 무서운 상황으로 발전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제가 제공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전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순수한 어구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에 야근 후 나는 조용한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라 골목은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집까지의 거리가 고작 10분이었지만 이 골목은 불길한 소문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여기에 지나가는 사람들 중 몇몇이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거나 이유 없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했다. 나는 피로에 지쳐 얼른 집에 가고 싶었으나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무시하려 했지만 발소리는 일정하게 따라붙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고 주변에 흐릿한 실루엣들이 보였다. 사람처럼 생겼지만 형태가 불분명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한 나는 불빛의 착시인가 의심했다. 그러다 길 중간에 노인이 서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가까이 가자. 그는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 썰 중 하나는 바로 기묘한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됩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이후로 크게 손을 보지 않아 전체적으로 낡고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동의 1404호는 입주자가 자주 바뀌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곳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 그 아파트에 살았던 한 남성, 민수입니다. 그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아파트 곳곳을 뛰어다니며 놀곤 했습니다. 그러나 늘 1404호 앞을 지날 때면 할 수 없는 오싹함이 그를 감쌌고 그곳만큼은 피해 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여름밤, 민수는 무더위에 잠이 깼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나 창문을 열어놓았던 탓에 소음과 습기가 그의 방 안 가득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둔탁하고 무겁게 울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를 질질 끌고 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듣고는 침대에서 일어나 위층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위층은 당연히 비어있는 1404호였습니다. 그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어머니를 깨울 수 있어 두려움을 점점 삼켜야 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이웃 아줌마에게 어젯밤 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들리는 소리야. 그 집에서는 예전에 한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들었어. 이 이야기에 용기를 얻은 민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지난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1404호에서는 몇 년 전 한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 집은 계속해서 비어있거나 그곳에 잠시 머물렀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떠나곤 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로 1404호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기묘한 기운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는 성인이 되어 아파트를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404호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그의 머릿속에서 흐릿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꿈속에서 이상한 발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는 아직 그 기억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늙은 어머니를 보러 다시 그 아파트에 간 날 민수는 위층에서 또 다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 소리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집에 가야 할 의무가 있는 듯 새로운 결심을 굳힌 민수는 조용히 1404호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문 뒤에 숨겨져 있던 가족의 사진과 오랫동안 방치된 그들의 물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벽에는 돌아오라라는 글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그 가족의 고통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문득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그곳을 깨끗이 정리하고 가족을 위해 작은 향을 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나서면서 그는 그 오싹한 발소리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아파트는 재개발되어 사라졌지만 민수는 그날의 일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며 자신의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민수는 가끔 기묘한 꿈을 꾸지만 이제는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오래된 아파트와 그곳에 머물던 여러 영혼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그에게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오래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옥수수마을이라는 별명을 가진 작은 농촌이 있었다. 이 마을은 밤이 되면 기묘한 분위기에 휩싸이곤 했다. 주민들은 이 마을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침묵의 저주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 저주는 오랫동안 이야기거리로 남아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외부인에게는 잘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마을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끼곤 했다. 몇 해 전 서울에서 자란 대학생인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여행을 계획하게 됐다.
그들은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시골로의 여행을 원했고 인터넷에서 우연히 찾은 이 옥수수 마을로 가기로 결정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이 마을 주변에는 볼거리도 많고 자연 경관도 아름다워 보여 그들은 기대에 차 여행을 떠났다. 시골길을 달려 드디어 도착한 옥수수 마을. 초여름의 푸르름이 가득한 농촌의 풍경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민수와 친구들은 숙소에서 짐을 풀고 곧바로 마을 탐방에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다정했고 하나같이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해 주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사람들의 표정은 비밀을 숨긴 듯한 느낌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내려앉자 마을 전체가 조용해지며 낮에 생기 넘치던 분위기는 사라졌다. 민수는 문득 낮에 들었던 옥수수밭의 저주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는 뭔가 더 알고 싶어 마을의 어르신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려달라 부탁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주저하더니 이내 작은 한숨을 쉬고는 입을 열었다. 이 마을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단다. 수백 년 전 이곳의 대지주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이웃 마을을 괴롭혔고 결국 옥수수밭 한복판에서 비극적인 일을 저질렀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선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단다. 밤마다 누군가 농작물을 밟고 가는 소리가 들리고 저주받은 훈령이 옥수수밭에 나타난다고들 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고 나면 절대 옥수수밭 근처엔 가지 않는단다. 흥미가 동한 민수와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알고 싶어졌다. 그들은 용감하게도 그날 밤 옥수수밭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 밤이 찾아오고 달빛이 옥수수밭을 비출 무렵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옥수수밭으로 향했다. 식은땀을 흘리며 옥수수밭에 도착한 민수와 친구들은 생각보다 밭이 컸고 무언가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느꼈다. 한참을 걷던 그들 사이에서 갑자기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흙 속에서 꿈틀대는 듯한 소리였다. 모두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왜인지 그들은 계속해서 발밑에서 무언가 끼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공기가 무거워지면서 한 친구가 눈을 감고 느껴봤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 형체 없는 그림자가 나타났고 점점 가까워지며 귀에 속삭였다. 떠나라. 여긴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겁에 질린 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민수와 나머지 친구들을 끌고 허둥대며 농장을 빠져나왔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입을 다물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들 사이에는 불안한 마음이 남아 떠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민수와 친구들은 그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소름이 돋곤 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을에서 밤이 되면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은 끊이질 않고 있다. 옥수수 마을은 여전히 그 장소를 감싸고 있는 비밀과 함께 조용히 남아있다. 사람들은 가끔 그곳을 찾아가지만 그곳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으스스한 기운이 가득 차 있는 듯하다. 네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수진이다.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며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수업이 많아 피곤한 하루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잠이 들었다. 때는 밤이었다. 깊은 잠에 빠져든 나를 깨운 것은 이상한 소리였다. 뭔가 긁히는 소리였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다. 싹싹 싹싹. 야심한 밤 어두운 방에서 나는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소리는 거실 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혼자 사는 집에서 나는 낯선 소리에 기분이 나빠졌다. 참다가 결국 나는 조심스럽게 불을 켜고 거실로 나갔다. 거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역시 나의 착각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여전히 계속됐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창문 외벽에 마치 물체가 스르륵 지나가는 것 같은 그림자가 보였다. 순간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블라인드를 걷어내고 창문을 열어봤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두운 밤하늘과 조용한 거리만이 나를 반겼다. 나는 문득 창문이 열린 채 넋이 나갔을 때 낮에 본 뉴스가 떠올랐다. 우리 동네 인근에서 한 남자가 실종되었고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혹시 집 근처에 수상한 사람이 있나 싶어 경찰에 연락을 할까 고민했지만 소리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불안을 안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어느덧 몇 주가 지나고 싹싹 소리는 잊혀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같은 소리로 잠에서 깼다. 이번엔 그 소리와 함께 평소에 들리지 않던 속삭임 소리도 들렸다.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는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수진, 수진. 소름이 돋았다. 나는 방 안 전등을 켜려고 몸을 일으켰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갑자기 방 안은 더욱 어둡고 차갑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나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휴대폰 플래시를 켰다. 갑자기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와 함께 문이 덜컥 열렸다. 나는 핸드폰을 쥔 채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플래시 불빛이 닿은 바닥에 이상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작은 족적이었지만 현관 밖에서부터 내 방 안까지 뚜렷하게 이어져 있었다. 결국 나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들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 이사를 결심한 나는 곧바로 집을 떠났다. 하지만 여전히 낮 시간대에 방 안에 혼자 있으면 그때의 공포가 다시금 떠오르곤 한다.
그날 밤 진정 그 이상한 소리와 발자국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름을 불렀던 그 목소리는 누구의 것이었을까?